contact with 911. Hi, I'm at Walmart. My daughter's been taken. What do you mean? Taken by a stranger. I can't find her. 여덟 살 체리시 페리윙클은 내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에 사는 아빠를 만나러 갈 예정이었습니다. 체리시의 엄마 레이네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러 간다고 들뜬 딸아이를 보니 마음도 아파왔고 옷 하나 변변이 없어 입고 갈 옷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44살의 레이네는 이혼 후에 혼자 딸아이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싱글맘으로 돈은 늘 모자랐습니다. 차도 없이 버스를 타고 다니며 열심히 일을 했지만 늘 통장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레이네는 다음 월급까지 이제 남은 돈은 $100, 1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떨어진 생활용품도 많아 사야 할 것은 많았지만 체리씨에게 할인하는 원피스 한 벌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막내를 유모차에 태우고 두 아이를 걸려서 동네 달라마트로 향했습니다. 해는 져가고 있지만 습도가 높아 금방 땀이 났지만 아이들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멀리로 달라마트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입구에는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트 입구가 가까워지자 그 남자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레이네는 옷을 너무 짧게 입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살 것을 쇼핑카트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100가 넘은 것 같아 여러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매장 쪽으로 가자 체리씨가 마음에 드는 원피스 2개를 골라왔습니다. 레이네는 둘 중 가격이 저렴한 걸 사주려고 하는데 가격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라마트 직원은 머리가 흰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곧장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듯 하더니 금방 카운터로 돌아와 성인 잡지를 파는지를 물었습니다. 직원은 성인 잡지는 팔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곳은 달라마트라 생필품을 파는 곳으로 어린아이들도 많이 방문하는데 왜 여기서 성인 잡지를 찾는지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격표를 찾지 못한 레이네는 원피스 2개를 들고 점원에게로 다가가 가격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레이네가 직원과 이야기하는 동안 흰머리의 남자가 뒤편에 서서 레이네 가족을 곁눈질하며 계속 쳐다봤습니다. 이를 눈치챈 레이네는 지갑을 훔치려고 그러나 생각하며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원피스를 사려면 몇 가지 용품을 살 수가 없어 여러 번 쇼핑카트 안에서 뭘 뺄지를 살폈지만 아무래도 원피스를 사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레이네는 원피스를 제자리에 놓아두고 체리씨에게 왜 원피스를 살 수 없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엄마를 늘 곁에서 보아온 체리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무룩한 모습으로 엄마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몇 가지 생활용품을 구입한 후 마트 밖으로 나왔을 때 레이네의 손 위에는 동전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봤던 흰머리의 남자가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냐며 레이네의 가족을 불러세웠습니다. 그녀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어 막내 아이를 잡을 손도 없어 첫째 체리씨에게 동생들을 붙잡으라고 얼른 속삭였습니다. 남자는 레이네에게 아까 본 아이 원피스를 자신이 사줘도 될지를 물었고 레이네는 괜찮다고 말하며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는 자신도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는데 남자는 나이가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소녀를 이야기하는 듯 보였는데 그는 다시 한번 아이에게 꼭 원피스를 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레이네는 딸아이에게 아저씨가 원피스를 사주신다고 하시는데 너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었고 체리 씨는 금방 환하게 웃으며 원피스를 너무 갖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레이네는 순간 이 남자가 자신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무 방어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아이가 매장 안에서 사달라고 조르던 모습이 떠올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레이네는 남자에게 정말 괜찮냐고 물었고 그는 월마트 기프트카드 20만원짜리를 아내가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은 별로 살 것이 없다며 원한다면 아내를 만나 기프트카드를 받은 후에 원피스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레이네는 그의 입에서 아내라는 단어가 나오자 갑자기 안심이 되면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아내와 월마트 앞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함께 월마트로 가자고 남자는 제안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흰 밴 앞으로 걸어갔고 주저하는 레이네 가족을 향해 아내가 지금 월마트에 거의 도착해 간다고 했으니 빨리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러나 왠지 레이네는 그의 밴을 보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레이네에게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퉁명스럽게 남자는 말했습니다. 레이네는 그가 너무 친절하게 말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하자 왠지 모르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일 아빠에게 가는 체리 씨에게 아무것도 사주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용기를 내어 아이들과 함께 그 밴에 탑승했습니다. 밴에 오르자 레이네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데 밴 창문은 블라인드로 모두 가려져 있었고 중간 자리는 빼놓은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을 뒷자리에 앉히고 있을 때 남자가 앞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네가 운전석 옆자리로 올라탔는데 의자가 누운 상태여서 의자를 바로 세우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월마트로 향하면서 남자는 레이네와 아이들의 이름,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처음 만나 나이나 개인적인 질문은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마트에 도착한 남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조용히 15분 정도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아내가 아직 도착 안 했나 보다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내리고 싶어 칭얼거리자 레이네는 아무래도 아이들을 내려줘야 할 것 같다고 하자 먼저 월마트에 들어가 있으라며 밴 문을 열어줬습니다. 월마트 안으로 먼저 들어간 가족은 아이들 코너로 가서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괜찮은 것이 있나 보고 있을 때 남자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남자 신발 코너로 가서 신발을 보다가 가족들 곁으로 다시 돌아와 팔짱을 끼고 불안하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레이네는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묻자 신경 쓰지 말고 아이들 옷을 보라고 말하며 뭔가를 쇼핑카트 안에 담았습니다. 레이네는 그가 뭘 샀는지 슬쩍 봤는데 고무 호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물건은 고무 호수가 아니라 로프로 밝혀졌습니다. 레이네는 기프트카드 모두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0, 6만 원 정도의 물건을 고르기 위해 둘러보고 있을 때 아이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각은 밤 10시 30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첫째 체리 씨가 배가 고프다며 징징댔습니다. 남자는 아이들에게 맥도날드 나랑 같이 갈 사람 하며 아이들을 쳐다봤고 아이들은 엄마를 쳐다보며 허락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월마트 안에 있었는데 남자가 체리 씨와 먼저 가서 음식을 주문할 테니 물건을 마저 고르고 오라고 했습니다. 레이네는 잠시 고민하다가 빨리 뒤따라가겠다고 말하며 체리 씨가 남자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남자와 체리 씨가 떠나고 10분 정도 후에 레이네는 카트를 밀며 급히 맥도날드로 향했습니다. 코너를 돌자 맥도날드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맥도날드는 문을 닫으려고 셔터를 반쯤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레이네는 미친 듯이 맥도날드로 뛰어갔습니다. 그녀는 맥도날드 직원에게 갈색 머리를 한 8살짜리 여자아이를 못 봤냐고 물었고 직원은 그런 손님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레이네는 너무 당황해서 체리 씨를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했고 손을 벌벌 떨며 911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레이네의 진술에 따라 월마트 주차장 CCTV를 통해 남자 벤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흰색 벤은 도널드 제임스 스미스라는 남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월마트 CCTV에는 남자가 맥도날드 앞에서 체리 씨와 잠시 이야기하는 듯 보였으며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벤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앰버 알람을 이 지역에 작동했습니다. 레이나는 월마트 안에 CCTV도 많았고 자신이 남자의 얼굴과 차를 목격한 상황이라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레이네에게 이 지역 아동 성범죄자 사진을 여러 장 보여줬는데 레이네는 그 남자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형이 무겁기 때문에 대부분 아동을 살해하기 때문입니다. 동네 순찰을 돌던 경찰에게 무전으로 차 사고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경찰은 급히 사고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95번 고속도로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이동 중인 경찰의 무전기로 앰버 알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수배 차량 정보가 나오고 있었는데 경찰차 바로 옆으로 지나는 흰색 벤이 무전기에 나오는 벤과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벤을 정지시켰습니다. 벤은 흰머리의 남자가 혼자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는 수배 중인 도널드 제임스 스미스였습니다. 도널드를 체포할 때 경찰은 그의 바지가 흠뻑 젖어 있음을 눈치채고 체리 씨가 물가 어딘가에 유기됐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고 진술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15분 911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체리 씨가 실종됐다는 뉴스가 방송으로 나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교회 뒤쪽 덤불 속에서 흰색 벤이 한참 서 있다가 사라졌는데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신고였습니다. 신고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흰색 벤과 같은 차종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경찰견을 교회 뒤쪽으로 데려가자 경찰견은 곧장 호숫가로 달려가 어느 지점에서 앉아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경찰견이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가 주변을 확인하자 물가에서 4m 정도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 조각이 보였고 그 조각 옆으로 갈색 머리카락과 오렌지색 원피스 일부가 물 위로 둥둥 떠 있었습니다. 체리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엄마 레이네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어린 딸아이를 모르는 남자와 함께 가도록 내버려 뒀는지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딸아이를 잃은 레이네가 사람들의 비난까지 덮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경찰은 그녀에게 여성센터에서 지내도록 공고했습니다. 체포된 도널드 스미스는 56살에 감옥에서 나온 지 3주밖에 안 되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992년) 13살이었던 캐리앤이 교회를 마치고 친구네 집으로 가고 있을 때 회색 벤에서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남자는 상냥한 목소리로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며 벤에 타라고 권유했지만 캐리앤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욕을 하며 빨리 차에 타라고 소리질렀고 캐리앤은 너무 무서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달려가 통 모양의 미끄럼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손과 발로 지지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놀이터까지 따라와 네가 거기 있는지 다 안다며 그녀가 힘이 빠져 미끄럼틀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 이를 목격한 다른 주민에 의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 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남자가 도널드 스미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녀를 해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항소하여 5년 만에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 그는 마약 소지 혐의와 거래 혐의, 길거리에서 변태적인 행동을 해서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2009년) 9살의 크리스티나는 집에서 사촌들과 놀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어떤 남자가 조용한 곳으로 가서 혼자 전화를 받으라고 해 아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브라를 착용했는지, 음부에 털이 났는지를 물었고 누구와 사는지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끊었습니다. 엄마,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크리스티나는 낮에는 주로 할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도널드는 다음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은 지역 교육 공무원이며 아이와 개인적인 면담이 필요하니 10분 후에 아이를 픽업해 맥도날드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건으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아이를 해하지 않았고 단지 이야기만 나누려 했다고 주장해 4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2013년 5월 31일 다시 풀려난 도널드 스미스는 3주 뒤 결국 체리 씨를 살해했습니다. 레이네의 신뢰를 쌓기 시작한 도널드는 그녀가 자신의 얼굴과 차량을 모두 목격했기 때문에 체리 씨 납치를 주저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널드의 변태적인 성적 욕구는 체포가 뻔한 상황에서도 납치를 결심합니다. 아이를 몰래 납치하는 데 성공한 도널드는 체리 씨를 차에 태우고 어두운 산속으로 운전해 가자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는 으슥한 곳에 차를 세우고 뒷자리로 건너가 로프로 아이를 묶고 강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신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차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고 진술해 아마도 이 악마 같은 놈은 밤새도록 아이에게 변태적인 성적 학대를 한 듯 보였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 사건을 통해 크게 분노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2번이나 유괴를 시도했던 남자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출소 후에 어떠한 관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도널드가 출소 직전 감옥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풀려나는 순간 월마트로 달려가 어린 소녀를 찾아 나설 거라고 떠벌리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도널드가 재판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외출해 즐거운 듯 들뜬 모습이라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일 그는 납치, 살인, 아동 강간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플로리다는 아직까지 사형제도가 남아있으나 집행되고 있지 않아 도널드는 여전히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동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있어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체리 씨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법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